80년 5월에도 뛰쳐나가셨고 2024년 12월 3일 겨울에도 뛰쳐나가셨던 김송희 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5.18 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잃으셨는지 혹시 직접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희 오빠는 작은 집 딸 7, 저희 집 딸 7, 딸 14 중에 얻은 귀한 아들, 외아들입니다. 5.18 때는 트럭을 몰고 다니셨어요. 뒤에 계엄군들 세우고 다니는데, 이제 군인들이 운전자를 잡으면 뒤에 이제 트럭에 타신 시민군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빠가 타켓트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뚫고 지나갔는데 관자놀이를 피해가지고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5월 17일부터 집에를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오빠가 나중에 정시자 병원에 계시다가 5.18 끝나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잡혀간 거죠. 근데 어디로 잡혀간 줄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맸었고, 저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이 언니가 그때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위암 말기, 직장암 말기 환자셨는데, 양동시장 가면 무슨 약초가 되게 암에 효험이 있다 그래서 약재를 사러 갔는데,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올 때는 그때가 5월 17일 오후였는데 올 때는 차가 없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데 어떤 남학생이 다리에 총을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군인한테 쫓기고 있었는데 암말기 환자가 그렇게 힘을 세게 쓸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옷자락을 낚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쪽으로 끌고 가서 막내야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차비만 빼놓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나머지 돈을 다 주고 피신을 시키고 오는데, 군용차에 그때가 지금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 또래 남학생들이 뒤로 묶인 채로 윗옷은 하나도 안 입히고 트럭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무릎 꿇혀놓고 앉혀놓은 거를 보고 심상치 않다. 그리고 가운데 여학생이 2명이가 있었어요. 그 여학생들도 외투를 5월 초니까 얇은 외투를 지닐 때인데 겉옷도 입지 않았고 차는 안 다녔고요. 그래서 도청 앞까지 걸어왔는데, 저희 언니 집이 도청 지나서 지산동 쪽이거든요. 환자는 일단 집에다 데려다 주고 집으로 이렇게 도청 앞으로 나왔죠. 그날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군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언니가 돌진한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직장암 환자라 이제 밑이 다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제가 가서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제가 간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기도 돌봐야 되고, 집에를 갔는데 오빠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오빠 찾으러 다녔죠. 근데 정신자 병원에, 그래서 그때는 심한 부상은 아니고 정신자 병원 마당에 살릴 수 있는데 위급한 환자들은 그냥 버렸어요. 그냥 거기다 방치를 해뒀고,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동네 사창가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의사들 시중을 들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피가 모자라다 그래서 도청 앞에 헌혈하는데 두세 줄씩 몇 시간씩 서 있기도 했고, 한강 작가님 안에 있는 동그란 학생을, 그 학생의 시체를 혹시 내 손으로 만졌지 않았을까. 외곽 도로에 널려있는 시체를 도청 앞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연고자가 나와요. 그럼 그때 그 관을 후원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연고자가 가족이 나타나면 거기에다 일관을 시켜서 태극기를 뒤집어 씌우고 건너편에 상무관에 옮깁니다. 그러면 애국가나 고향의 봄을 부르는데 저는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혹시 그 동그란 학생을 내가 만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오빠가 광주 항쟁 끝나고 어디론가 잡혀갔는데 2년 8개월인가 아마 독방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나와 있을 때는 이미 정신병자였습니다. 집안에 그 중증 정신병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집안에 평화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제 사진을 찍을 때 가족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오빠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 사진을 찍을 만큼 집안이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냥 평화 자체가 깨졌고 집안이 망가졌죠. 이렇게 댓글을 보면 5.18 희생자 명단을 밝혀라 라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은데요. 광주 항쟁이 끝나고 나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얼굴이 하얀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모두가 광주 항쟁에 다 참여한 사람들이고 명단을 올리고 죽고 살고 행불이 되고 보상을 입고 그 차이뿐이지, 그때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희 언니처럼 암말기 환자나 혹은 너무 노인이었거나 아이들이었거나 집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편안했을까요? 전부 공포스러웠습니다. 명단에 있든 없든 그분들은 전부 광주 항쟁 희생자고, 광주 항쟁은 대구 2.28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죽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5.18은 그 목숨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또 무기를 탈취했다고들 많이들 그렇게 댓글들을 다시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파출소 옆에 무기고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돌도 던지고 강목도 던지고, 또 그 파출소 옆에 가면 거기 파출소에 관계되신 분들이 문 열고 무기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강탈한 적도 없고, 광주가 고등법원이죠. 그러면 사상범이 많습니다. 그 광주 교도소를 털린 적도 없고, 바로 옆이 번화가예요. 거기 뭐 금방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우체국도 다 있는데 단 한 군데도 털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지금까지 무슨 5.18 탈영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도 있지만 저희는 고립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먹밥이라도 나누고 서로 시체도 나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 광주 시민이 그때 80만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작자는 내가 돈이 3천 원이 있는데 80원짜리 껌 못 사 먹겠냐. 광주시면 다 죽여서 광주천을 메꿔라. 아마 그 당시에 이 도청 앞에서 같이 저와 시위를 하셨던 분들은 이 소리를, 이 말들을 전해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덜어는. 그런데 그런 목숨을 가지고 정부군이 저희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했는데 아직까지 5.18이냐 명단 밝혀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당시 80만 광주 시민들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해결할 숙제가 참 많다라는 걸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다시 국회 앞에 오실 용기가 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상처를 입고, 네, 그 용기 어디서 그때가 났을까요? 네. 더 선명해지죠, 많이. 그때 저희 언니가 이제 그 5.18 때 암 말기 환자였는데 그 새벽 3시가 좀 넘으니까 가도 방송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광주 시민 여러분들 도청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새벽에 옷을 입었어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다리를 잡는 거예요. 막내야, 네가 나가면 내가 금방 죽을 텐데 저 애기는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갈등을 엄청 때리다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내가 덤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죄 없이 정부군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도 먹고 살 만큼 살고 그분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총알 바지라 돌려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아도 엄마 찾지 말아라라고. 예,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으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왔던 국회였습니다.